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과학을 함께 공부할 백정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1학기 때 수업이 몇 개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변경을 하다 보니까 2학기 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이렇게 그냥 개념을 설명하고 과제를 내주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적절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뭐 소재,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주도록 할 테니까 성실하게 수행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삼투현상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해가는 하나의 현상인데요. 이번 시간 선생님과 같이 삼투현상과 삼투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포의 형태 변화 이런 것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삼투현상을 배우는 거는요.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뭐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세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세포막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세포막의 구조와 물질의 이동에 대한 간략한 그림인데요. 세포막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질이 이렇게 한 층, 두 층 서로 마주보고 있는 특이한 구조, 즉 인지질 이중층 구조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지질 이중층 구조는요, 물질을 아무거나 막 이동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인지질의 특성 때문에 이 인지질을 쉽게 통과해 갈 수 있는 물질도 있고 통과해 갈 수 없는 물질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이라든지 여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작은 분자 이런 것들은 세포막을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쉽게 통과해 갈 수 있지만은 여기 보면 작은 이온들 예를 들어 볼게요. 나트륨 이온이나 염소 이온 굉장히 작은 원자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작은 물질들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쉽게 통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렇게 분자의 사이즈가 큰 고분자 물질들도 역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해 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온이라든지 고분자 물질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물질들은 어떻게 이동해 가느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 갈 수 없는 것들은 막에 박혀 있는 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포막은 물질을 아무거나 막 이동시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동시켜 준다고요? 이동시킬 수 있는 것만 이동시키고 이동을 못 시킨다. 이걸 이제 조금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어요. 세포막은 물질을 어떻게 이동시킨다고요? 선택적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의 특성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세포막은 물질을 아무 물질이나 이동시켜주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동시켜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삼투 현상을 배우는데 필요하냐?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 확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순수 물에다가 잉크 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요. 잉크의 농도는 여기 떨어뜨린 이 위치가 가장 높겠죠. 잉크의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잉크의 농도가 낮은 곳은 여기가 낮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잉크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 골고루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잉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물질이
분자 운동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사용되지가 않겠죠. 맞죠? 자,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이 물을 용매라고 하면 용매에 녹는 이 용질의 관점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투라고 하는 거는 입장이 좀 바뀌어요. 용매의 입장에서 막을 경계로 용매인 물이 이동해가는 현상을 삼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개념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그러면 삼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자 모양으로 생긴 관이 있어요. 자, 여기에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막으로 이렇게 이 U자 관의 가운데를 이렇게 막았어요. 자, 이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반만 투과시킨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뭐라 해야지 직역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특정 물질만 이동시킬 수 있는 막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뭐였어요? 그렇죠?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물질만 이동시켰죠.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큰 물질은 이동해 갈 수 없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분자는 틈이 충분히 이동해 갈 수 있으니까 이 물질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해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긴 관에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설탕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설탕물을 같은 양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설탕의 양이, 즉 용질의 양이 여기 오른쪽에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농도가 어떻다? 높은 거죠. 여기는 농도가 낮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이렇게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을 같은 양 넣어뒀을 때, 자, 여기에 고농도, 여기에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가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관찰해 보면요. 이렇게 바뀌더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높이가 낮아졌고요. 이 낮아진 높이만큼 여기에 높이가 올라갔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양쪽에 자, 이쪽과 이쪽에 용액을 비교해 보니까 용액의 농도가 어떻다? 서로 같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설탕은 이동해 갈 수 없죠. 사이즈가 크니까요. 자, 그럼 뭐가 이동해 갔다고요? 그렇죠?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이 이동해 간 거예요. 자, 아까 쌤 설명할 때 삼투라고 하는 거는 용매인 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농도다. 저농도는 설탕의 그 양이 적은 거죠. 여기는 설탕의 양이 많은 겁니다. 즉 설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설탕의 농도가 높은 거고 설탕의 농도는 낮은 거예요. 근데 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용액의 양이니까 물의 농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물의 농도는 어떤 거예요? 여기가 물의 농도는 여기가 높은 거예요. 여기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해 가는 현상이죠. 맞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 삼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물질의 일부 물질만 이동시킬 수 있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 여기서 얘기하는 농도는 그냥 농도라고 적어 놓은 거는 용액의 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용액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자, 용매, 즉 물의 농도는 여기가 높은 곳이 되겠죠.
물의 농도는 높은 쪽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즉 물의 확산을 뭐라고 하냐? 삼투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삼투현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물의 확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확산 앞에서 배웠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 가는 현상이고요. 이때 에너지가 사용된다 안 된다? 그렇죠.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물의 확산인 삼투현상 역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물이 이동해 가려고 할 때 그냥 이동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압력이 있겠죠. 이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투압. 그러면 이 두 용액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용액의 농도가 농도차가 더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더 많은 물이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삼투압, 삼투압을 보통 압력을 P로 표시하니까요. P는 삼투압은 어떻게 구하냐면 C, R, T 이렇게 이러한 공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트 호프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C는 뭘 의미하냐면 몰 농도를 얘기해요. 몰 농도.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R은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 기체 상수는 변하는 값이에요, 안 변하는 값이에요? 상수니까 안 변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T는 절대 온도를 의미합니다. 273 플러스 섭씨 온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막이 세포막이라고 한다면 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체의 온도가 쉽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봤자 몇 도 안에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온도의 변화는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생물에서는. 기체 상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투압은 주로 뭐에 영향을 받느냐? 이 몰 농도, 즉 농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차가 크게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 삼투압은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압은 물의 이게 농도 차에 비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투 현상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생물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내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혹은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내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정하게 생명 현상을 세포에서 생명 현상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세포 내 농도가 일정한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물이 확산되어 가면서, 즉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확산되어 가면서 세포 내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투 현상은 곧 우리의 생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원래 이제 등교를 했으면 쌤하고 같이 해보는 실험인데요. 쌤 내준 교재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교재 외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쉬운 실험입니다. 자, 용액의 농도가 서로 다른 그 상태에다가 사람의 이제 세포인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적혈구를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의 세포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식물 세포는 뭐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양파의 표피 세포를 가지고 용액의 농도가 다를 때 삼투 현상에 의해서 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실험인데 집에서 해보기는 좀 힘들어요. 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꼭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의 용액의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포 내의 용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세포의 형태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실험은 같이 해봤을 실험이 이런 겁니다. 자, 용액의 농도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용액의 농도에 세포를 직접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삼투 현상에 의해서 세포의 모양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용액이 있죠. 등장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고장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저장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뭐냐면요. 수용액의 삼투압, 그러니까 세포질 내의 삼투압과 똑같은 이제 삼투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삼투압은 용액의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농도 차에.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농도의 개념이라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즉, 세포질의 농도랑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용액을 뭐라고 하냐면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반면에 세포질의 용액의 농도에 비해서 용액의 농도가 더 높은 이 용액을 뭐라고 하냐면 고장액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질을 기준으로 농도가 같냐, 높냐, 낮냐를 가지고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용액의 농도에 세포를 집어넣었을 때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형태 변화를 관찰을 하는 실험입니다. 직접 해보면 재미가 있는데요. 조금 아쉽네요. 자,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등장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나트륨 수용액 0.9% 나트륨 수용액 정도가 이제 동물 세포의 등장액에 동물 세포의 세포질과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등장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용기에 넣어서 팔죠. 우리 이걸 렌즈 세척할 때도 사용하고 수술할 때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생리식염수 알죠? 생리식염수가 여기 등장액에 해당되는 용액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액의 농도가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세포질의 용액의 농도랑 다를 때 세포의 형태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액 상태에서는요, 자, 세포 내의 용액의 농도랑, 자, 세포 내부의 용액의 농도랑, 세포 밖의 용액의 농도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고 했죠. 자, 용액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반투과성막인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농도가 같으니까 이동해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자, 이 물은요, 이 반투과성막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물이 이동해 갈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틈을 가지고 있는 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틈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는 자유롭겠죠.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같더라도 일정한 물의 양은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틈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빠져나가는 것만큼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즉 등장액 상태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용액의 물의 양이랑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정확하게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저장액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액 상태에서는요, 고장액부터 볼게요. 고장액 상태에서는 자, 바깥의 용액의 농도가 어떻다? 높다. 자, 안쪽의 용액의 농도가 낮다. 자, 용액의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말은 물의 농도는 어떻다고요? 낮다. 여기는 용액의 농도가 낮다라고 하는 말은 물의 농도는 어떻다? 높다.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무조건 빠져나가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세포막은 일정한 틈을 가지고 있는 막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틈으로 물이 또 들어오겠죠. 그런데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쭈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쭈그러든 모양을 보통 무슨 모양이라고 하냐. 별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별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뽀빠이 혹시 아나요? 뽀빠이 과자.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별사탕 보면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별 모양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쭈그러진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이 이동해 간 방향을 보면요.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해 갔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강사도 있더라고요. 그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 갔다. 그래서 저고리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선생님 한번 봤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반면 저장액에서는요, 용액의 농도가 바깥쪽이 더 낮죠. 안쪽에 용액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높다, 물의 농도가 낮다. 용액의 농도가 낮다, 물의 농도가 높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동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빠져나가는 녀석도 있지만은 들어가는 양이 빠져나가는 양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다가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등장액과 고장액, 저장액 상태에서 이 세포의 즉 적혈구의 형태 변화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얘는 거의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터져버려가지고. 근데 이 정상적인 모양하고 이 별 모양 이런 것들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관찰은 안 돼요. 그 뭐 해상력에 그리고 배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양파의 표피세포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물세포입니다. 자, 식물세포에서는 자 밑에 잘렸네요. 이 등장액 상태입니다. 등장액 상태에서는 안쪽의 농도랑 바깥쪽의 농도랑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양이랑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양이랑 어떻다? 같으니까 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원래 정상 상태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저장액 상태에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저장액 상태는 바깥쪽에 용액의 농도가 어떻다? 낮다. 안쪽이 높다. 그러니까 저고리 높은 쪽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고장액이네요.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지울게요. 자, 여기가 바깥쪽이 지금 고장액이니까 높고요. 여기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액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쭈그러들겠죠. 그런데 자,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의 구조하고 달리 세포막 바깥에 단단한 세포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벽 구조에 세포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포막을 흔히 원형질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식물세포를 고장액에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저장액에 집어넣었을 때는요. 자, 바깥에 용액의 농도가 낮죠. 안쪽에 용액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많이 유입되어 들어오겠죠. 자, 물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도 빠져나갑니다. 근데 들어오는 양이 빠져나가는 양보다 훨씬 더 많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점점 들어오니까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지는데
바깥쪽에 세포벽 때문에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팽창했다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포가 정상 상태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세포의 사이즈를 가지게 돼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팽윤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이 적혈구와 같은 동물 세포와 달리 터지지는 않고요. 이렇게 제대로 커진 상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식물 세포를 관찰하게 되면요. 이 정상 상태를 정확하게 관측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식물 세포의 이 세포질의 퍼센트 농도를 세포질의 이제 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이제 알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은 아니더라도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이 모양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막과 같은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물이 농도가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확산해가는 현상을 삼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용액의 농도를 세포질 내부의 용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쭈그러진 모양, 용혈이라고 하는데 터져버리는 것. 자, 이런 것을 원형질 분리, 이런 것들을 팽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좋은데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찰한 모양입니다. 아까는 그림이었고요. 실제로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 그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좀 투명해서 세포질을 염색하지 않고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염색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이 상태는 쉽게 관찰이 가능하게 돼요. 자, 실제 고장액에 넣었을 때 적혈구의 모양이에요. 이보다는 좀 작게 관찰됩니다.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더 크게 확대해 놓은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살펴봤던 삼투 현상을 이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적용했을 때 이러한 세포의 형태의 변화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아까 살펴봤다시피 삼투 현상만 존재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맨 처음에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나 혹은 지질에 대한 용해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요. 이렇게 세포막을 쉽게 인지지 이중층을 쉽게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 물질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 가니까 확산이라고 하겠죠. 자, 세포막을 통해서 즉 인지지 이중층을 통해서 직접 이동해 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순 확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극성을 띠지 않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질에 잘 녹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인데요. 똑같은 확산인데 인지지 이중층을 통과해 갈 수 없을 만큼 분자 사이즈가 크거나 혹은 나트륨 이온이나 염소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 막에 박혀 있는 막 단백질 중에 이렇게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 가기도 합니다. 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 가니까 확산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을 이용하니까 이러한 확산을 뭐라고 하냐면 구분해주기 위해서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자, 극성 분자들은 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더라. 자,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단순 확산이나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확산, 즉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해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이동 현상을 좀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수송 방식을 수동수송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마름모로 생긴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의 농도가 세포 안쪽의 농도, 이게 안쪽이라고 하면 안쪽의 농도가 더 높죠. 여기가 더 낮습니다.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질을 이렇게 계속 이동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 단백질은요. 자, 물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사용되느냐? ATP와 같은 에너지가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질을 직접 이동시켜주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능동 수송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과 이용하지 않는 방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포막에 박혀 있는 막 단백질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분자량의 사이즈가 너무 클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의 막의 형태가 변하면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큰 물질은 이렇게 막의 형태가 변하면서 작은 주머니의 형태로 인지질의 세포막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동되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 내 섭취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자, 물질을 분비할 때 주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그 세포 내에 만들어진 물질이 세포 바깥으로 분비가 될 때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작은 주머니가 여기에 결합되면서 물질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르몬을 분비한다든지 소화효소를 분비한다든지 이럴 때 이러한 방식을 쓰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 외 배출이라고 하는 방식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이러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맨 앞에 선생님 설명드렸던 삼투현상, 실험을 못한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혹시나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놓은 영상 중에 계란이나 메추리 알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삼투현상 실험이 있어요. 그 계란 껍질을 녹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실험을 집에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엄마가 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대부분의 내용은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교재 파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를 참고하고요. 선생님 다른 파일 중에는 여러분들이 조사해가지고 제출을 해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선생님 문제도 2문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알차게 작성해가지고 과제도 꼭 제출을 해주기 바라고요. 선생님에 대한 정보는 교재의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이메일이라든지 연락처가 있으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연락을 주면 선생님이 시간이 되는 대로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 밴드에 채팅방을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투 현상과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